갤럭시 때는 이 지문을 하면 됐었잖아요.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 이 페이스타임을 식을 풀려고 하면은 됐다. 네, 안녕하세요. 오니팩토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오니팩토리. 제가 뭐가 좀 달라진 거 없으신가요? 짜잔. 예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는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을 했었죠. 네, 갤럭시 S10e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새 신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아이폰으로 갈아탔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작년 12월 경에 바꾸어가지고 3개월 정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얘를 당근마켓에서 당시 예판이 한 150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폰 12 프로 128기가 퍼시픽 블루 이 용달 블루 제품을 당근에서 1개월 정도 사용했던 제품을 120만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제 휴대폰의 역사를 한번 보면 처음에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을 2014년 1년 반 동안 아이폰 4S를 맨 처음에 썼었고 군대 입대하기 딱 정확히 한 달 전에 신길역 5번 출구 그 화장실에 소재가 변기에 빠뜨려 버려가지고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퍼를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때 40 얼마인가 50 얼마 아무튼 갈아타려고 휴대폰을 좀 찾아보니까 갤럭시가 아무래도 아이폰보다 좀 싸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로 갤럭시를 5.5년 동안 사용하게 돼요. 처음에는 갤럭시 S4, 그 다음에 갤럭시 S7 엣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갤럭시 10e 이렇게 제품을 사용을 했었고요. 아이폰 12 프로 제품으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갤럭시는 갤럭시 제품 군대로 태블릿이나 노트북들을 같이 쓰다 보면은 옆으로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장벽이 생긴달까? 그러니까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가거나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를 가는 게 생각보다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잘 압니다. 그 마음을. 제가 옮기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탄 후 3개월 만에 사용기 뭐가 생각보다 안 불편했고 뭐가 좀 많이 불편했고 또 좋은 점 쓰는데 아이폰으로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불편하지 않았던 점. 첫 번째는 파일 관리였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기 때문에 휴대폰을 윈도우에 연결을 하거나 했을 때 파일 관리가 굉장히 쉽잖아요. 드래그 앤 드롭을 쓴다든지 휴대폰 자체 내에서도 파일 탐색기가 따로 있어서 폴더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아이폰은 그게 잘 되냐? 생각보다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갤럭시만큼 이렇게 체계적으로 탁탁탁 정리하는 느낌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파일이라는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클라우드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예전만큼 파일 탐색기 자체를 안 쓰기는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일 관리는 아이폰도 괜찮고 무엇보다 클라우드를 쓰면 전혀 불편함이 없이 갈아탈 수가 있다. 네. 두 번째는 사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용 내장 앱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를 쓰면 불편하진 않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요새는 아이폰도 이렇게 보시면은 보관함에서 따로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전체 보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옆으로 넘겨주면은 모든 앱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갈수록 애플이랑 안드로이드랑 조금 비슷해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UI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거가 좀 커요. 여러분 삼성페이 안 되는 게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갤럭시 유저들은 잘 공감하시겠지만 잠깐 이동하거나 할 때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휴대폰만 이렇게 챙겨서 가면은 결제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고 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제가 초반에 지갑을 안 들고 갔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두세 번 정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불편한데? 한 점들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지갑을 항상 까먹지 않고 들고는 다닙니다만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온라인 결제를 할 때도 삼성페이가 생각보다 정말 편했다는 거. 휴대폰 자체로 결제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휴대폰에서는 그냥 카카오페이를 쓰든 페이코도 있고 근데 데스크탑에서 결제할 때가 좀 까다로워요.
예전에는 삼성페이로 데스크탑에서 결제할 때도 그냥 삼성페이 누르고 여기서 바로 지문해주면 그냥 싹 풀리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카카오페이를 지원을 해주는 온라인 결제가 있고 아닌 것도 있어가지고 아닐 때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카드 자체를 번호를 찍어서 했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조금 거슬리긴 했어요. 두 번째는 진짜 전혀 생각도 못했던 포인트입니다. 공인인증서. 금융 앱뿐만 아니라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가계부 앱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각 금융 앱도 물론이고 그 뱅크샐러드처럼 그 금융사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해가지고 각각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앱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공인인증서 요즘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다 타행 등록을 해가지고 이 한은행만 등록을 했을 때 그 타행 등록한 공인인증서도 다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갤럭시에서는. 근데 애플은 그게 안 됩니다. 이 은행, 예를 들어 A은행 거를 이제 공인인증서를 메인으로 해놓고 B, C, D를 이 A에 타임 등록을 해놨다면 갤럭시에서는 그냥 A만 등록해주면 B, C, D도 다 등록이 되는데 반해 애플에서는 A도 등록하고 B도 또 따로 등록하고 C도 또 따로 등록하고 이게 좀 빡쳤어요. 생각보다 많이 스트레스더라고요. 막 이거 찾아보고 야 이거 왜 안 되냐 막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문제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내년에 또 이거를 공인인증서 깔고 로그인 깔고 비밀번호 깔고 아무튼 이걸 또 해야 될 걸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받더라. 물론 요새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일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공인인증서의 노예가 돼버려서 공인인증서가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른 거를 이제 막 굳이 알아보기도 귀찮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인증서를 이렇게 할 때는 타행 등록도 다 해줘야 된다는 점이 애플에서는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가 화면 비율이 진짜 좋은 편이더라고요. 노치 디자인이 옆에서 볼 때는 그럼 뭐 노치 디자인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한번 틀어보면은 자 양옆이 잘려.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커요. 그렇다고 확대를 해서 그러면 위아래가 잘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정말 잘 맞았던 거였구나. 화면이 작아 보이는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영상을 정말 많이 본다거나 내가 비율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갤럭시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킹이 이거 진짜 생각 못했어요. 멀티태스킹이 갤럭시가 진짜 잘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멀티태스킹 휴대폰에서 쓴다고 하면은 노래를 틀면서 웹서핑을 한다거나 뭐 앱을 킨다거나 이런 게 많을 텐데 음악은 잘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틀고서 웹서핑을 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가 안 되는 걸 봤냐면 차를 몰고서 출퇴근을 할 때 이 밀리의 서재나 이 리디북스 같은 도서 앱에서 이 TTS 결국 3분 책을 읽어주는 거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근데 이 T맵이랑 음성책 읽어주는 게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으면서 T맵 내비게이션을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좀 불편했어요. 근데 제 차가 옛날 차라서 휴대폰이랑 연동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는 거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저는 휴대폰 한 화면 안에서 그 내비게이션 앱이랑 이 책 읽는 거랑 같이 동시에 켜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안 됐습니다. 음악 틀고 내비게이션은 돼요. 근데 도서 듣는 거랑 이 내비게이션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또 생각지 못했던 좀 불편한 점. 이 갤럭시가 이런 거 진짜 좋았구나 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좀 좋았던 거를 얘기해 드리자면 사진 보통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좋습니다. 사진이 좋아요. 사진이 좋은데 막상 쓰다 보면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그냥 그냥 갤럭시 보면 별로네. 이 정도? 야 사진 너무 좋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적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좋아요. 페이스타임이 생각보다 너무 편리합니다. 영상통화를 정말 자주 하는 편인데 보이스톡으로 할 때보다 페이스타임으로 할 때 상대방도 애플 아이폰을 써야 된다는 그게 있어야겠지만 페이스타임이 주는 퀄리티가 보이스톡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화질도 그렇고 목소리 퀄리티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비디오 보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끊김없이 잘 됩니다. 애플 기기 간의 연동, 이것도 생각보다 무시 못해요. 제가 에어드랍을 써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썼는데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합니다. 개인 작업은 아이패드로 많이를 하는데 휴대폰을 보다가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이렇게 공유해야 될 일 있으면 에어드랍으로 보낸다든지,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갤럭시에서 다 일일이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나한테 보내기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거보다 에어드랍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 그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애플 기기 간 연동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 제가 맥북이 다음 주 중으로 도착을 해요. 맥북을 곧 받게 되면은 이 기기 간의 연동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앱스토어 한정 어플들. 물론 구글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깔 수 있는 어플들이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앱스토어에서만 깔 수 있는 어플들이 몇몇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클럽하우스. 이 아이폰을 갖고 있었어서 클럽하우스라든지 어플이 생겼을 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던 그것도 있어요. 에어팟 갤럭시랑 에어팟 프로를 같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링크 있나? 링크. 네. 갤럭시에서 에어팟 프로를 같이 쓰면 종종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뭐 갑자기 멈춘다든지 갑자기 끊긴다든지 약간 뚝뚝뚝 소리가 끊기는 현상인데, 확실히 아이폰이랑 에어팟 프로의 그 연동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당연히 배터리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있고, 그런 퀄리티도 갤럭시를 쓸 때는 미처 못 느꼈는데 확실히 얘를 같이 써보니까 그때가 진짜 불편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간지가 나잖아요. 간지. 그냥 예쁘다. 휴대폰이 확실히 갤럭시 때보다는 예쁩니다. 근데 갤럭시가 휴대폰은 훨씬 더 가벼워요. 그건 있어요. 얘가 훨씬 더 두껍고 더 무겁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벼운 휴대폰을 선호한다면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가는 게 별로일 수 있는데, 그래도 디자인 면에서라든가 간지는 아이폰이 정말 좋다는 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탄 후 3개월간의 사용기, 뭐가 생각보다 안 불편했고 뭐가 좀 많이 불편했고 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갈아탈지 말지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면 아이폰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